6월 말 준공 예정이었던 확장된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의 개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상 영향 때문인데 늦어도 7월 말에는 개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의사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한방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미용 시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장군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KTX 이음 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대규모 교통 수요에 대응을 위해서는 KTX 이음 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금융감독당국과 수사기관 공조로 한의사와 전문의, 간호사 등이 가담해 조직적으로 보험 사기를 벌인 한방병원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수치료 등을 받았다며 허위 영수증을 발급해줬지만 실제는 피부 미용 시술은 물론 보약을 제조해주는 수법을 이용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부산 시내의 한 병원. 한 여성이 병원 관계자와 이야기하는 사이 연세가 많은 어르신이 치료실로 들어갑니다. 실제 병원에 등록한 딸을 대신해 어머니가 치료를 받는 겁니다. 도수치료와 마사지를 받은 이 남성은 병원에 입원한 부인 대신 치료를 받았습니다. 허위 진료 기록을 이용한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한방병원장 A씨와 병원 관계자, 환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 등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돌려줄 수 있다며 보험 사기를 권유했습니다. 그리고 상담본부장인 간호사 B씨는 채용된 양방의사 C씨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사에 청구 가능한 최대 금액을 결제하도록 한 뒤 허위 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진료 과목은 주로 비급여 항목인 고주파와 도수치료 등이었습니다. 환자들은 병원 측에 결정한 금액을 마치 포인트처럼 사용해 미백과 마사지, 그리고 공진단 같은 보약으로 대신 받았습니다. 병원 측은 브로커 2명을 고용했고 일부 환자에게는 결제 금액의 10%를 돌려주는 수법까지 이용했습니다. 또 일반 환자와 구분하기 위해 문구를 별도로 기재하거나 색깔로 표시하는 방식으로 치밀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22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험사에서 받아챙긴 돈은 10억 원 상당에 이릅니다. 고주파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그 치료기 자체에 치료한 기록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의 고주파 치료를 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베개를 올려놔놓고 고주파 기계를 돌려서 병원장 A씨는 또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1억 원을 받고 의약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병원장과 상담본부장인 간호사를 구속하고 보험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환자와 병원 관계자 10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해운대 해변열차를 타고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시민들에겐 개방되지 않았는데요. 6월 말 개방이 목표였지만 궂은 날씨에 마무리 공사가 늦어지면서 아직 이 공간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늦어도 7월 말쯤에는 새단장한 전망대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변열차 송정과 미포 구간 중간쯤에 위치한 해운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 장마철 궂은 날씨지만 외국인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해수면으로부터 20m 높이 바다를 향해 쭉 뻗어 있는 일자형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는 관광객들,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스릴을 만끽합니다. 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투명한 바닥에 누워보기도 하고 가지런히 늘어선 5개 암초 다리돌을 볼 수 있는 탁 트인 청사포 해안 경관을 배경으로 추억도 남깁니다. 해변 열차와 함께 입소문을 타고 중국, 대만 관광객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동남아와 인도 관광객들도 전망대를 찾고 있습니다.
不会，还是很漂亮，可是也蛮期待那个，就是下面全部玻璃如果开放的话。 국내외 관광객이 줄을 잇고 있는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가 변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추진 중인 해운대 송정해수욕장 간 연안 정비 사업을 통해서입니다.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는 기존 일자형에서 U자형으로 확장됩니다. 해월 전망대 역시 길이 137m, 폭 3m 규모로 새롭게 조성 중입니다. 6월 말 관광객들에게 개방될 예정이었던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 너울과 파도 등 기상 영향으로 인한 해상 공사의 어려움과 장맛비로 인해 완전 개방 일정은 미뤄진 상황. 해운대구는 8일 최종 준공 검사를 진행했고 미비점을 보완한 후 7월 말 완전 개방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사가 거의 막바지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뭐 안전 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로 조금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7월 말 정도에 준공식을 하고 개방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해변 열차와 함께 부산의 대표 관광 명소로 자리 잡은 청사포 다리돌 전망대와 해월 전망대. 3년의 공사 끝에 새롭게 변신한 모습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기 전에는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9일 기장군 유관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KTX 이음정차역 기장군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정종복 기장군수와 박홍복 기장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동부산지사장, 기장우체국장, 동남권 원자력의학원장 등 총 15개 유관기관장들이 참석해 KTX 이음정차역 기장군 유치염원 구호를 외쳤습니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기장군은 부울경의 중추도시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으며 오시리아 관광단지 및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단 등 지역 내 대규모 교통 수요의 대응을 위해서는 KTX 이음정차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0일까지 부산 지역에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해안가 주변은 당분간 바다 안개를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의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수많은 수증기가 유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지역은 10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10일 새벽부터 오전 시간 사이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어 비 피해가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0일까지 부산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7도에서 31도 분포로 예상되며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이 안창홍, 드로잉, 오래된 미래 전을 진행합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의 청년 시기 작품에서부터 최근작에 이르기까지 50여 점의 작품과 영상, 사진 등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중구 대청동은 안창홍 작가가 작품 활동을 처음 시작했던 곳으로 작가 삶의 뿌리가 되었던 장소입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작가는 부마 민주항쟁을 겪었고 6월 항쟁 당시 거리에서 직접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경험을 작품으로 형상화했습니다. 부산의 기질, 파도는 멈춤이 없잖아. 어떤 난간도 파도처럼 파도가 밀려가듯이 걸어간 거고 내 인생은 그래요. 그리고 부산 시절에 시작한 그림들이 지금까지 생애를 걸고 하는 연작들이 있거든. 주로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인데 연작 시리즈물들을 시작한 것이 다 부산이야. 부산이 없이는 이렇게 씩씩한 안창홍은 없지. 전시와 함께 부대 행사로 청년 작가와 주민들이 안창홍 작가와 만나보는 워크숍이 진행됐습니다. 안 작가는 지역의 청년 작가들에게 포기하지 말고 뚜벅뚜벅 걸어가라, 겁내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구문화원은 작가로서의 꿈을 안고 열정적인 청년 시절을 중구에서 보냈던 안창홍의 작품 세계와 정신을 통해 부산 작가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고 부산 시민들은 지역의 문화적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시는 오는 10월 11일까지 이어집니다. 9일 오전 9시쯤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놀이터 담벼락으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동승자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아파트 내 어린이 놀이터 담벼락 일부가 무너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폭우가 내리면 거리 맨홀과 전기 시설물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해마다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22년 여름 폭우 때 서울 도심에서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당시 도심은 길을 오가는 일조차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지자체와 방재당국이 취약지역 위주로 맨홀 추락 방지 시설과 역류 차단 시설 등을 확충하고 있지만 시민 안전 확보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침수된 거리에서 물에 잠겨 안 보이는 맨홀에 빠질 수도 있고 하수 역류와 수압으로 맨홀 뚜껑이 튀어오를 수도 있습니다. 태풍이나 집중호우로 많은 비가 내릴 때에는 가급적 실내에 머무르고 바깥에 나가야 한다면 맨홀이 있는 도로를 피해야 합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는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시설물도 피해야 합니다. 물이 차오른 길을 지나갈 때 주위에 가로등이나 신호등, 변압기가 있다면 다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인체가 젖으면 평소보다 20배가량 전기가 잘 통해 감전사고 위험이 커지므로 가능한 한 외출은 삼가하시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신호등, 가로등, 전신주 등 태풍에 의해서 손상될 우려가 있는 전기 시설물 주의는 멀리 피해서 보행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택이나 상가 등 지하 공간에서는 물이 차오르기 전에 몸부터 나와야 합니다. 폭우로 범람할 수 있는 하천 주변은 접근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폭우로 집이 침수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물이 실내에 들어차기 전에 누전 차단기를 내리고 가스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가전제품들은 고무장갑이나 마른 천을 사용해 플러그를 뽑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산시가 커피도시 부산을 알릴 홍보대사로 가수 폴킴을 위촉했습니다. 가수 폴킴은 2014년 데뷔곡 커피 한잔 할래요로 큰 인기를 받은 이후 다수의 히트곡과 드라마, 영화 OST 작업으로 국민들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가수 폴킴이 모든 연령대와 성별을 아우르는 폭넓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 커피도시 부산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폴킴은 1년간 커피도시 부산 홍보대사로 커피 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참여 등 대한민국 최초 커피 음용도시 부산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홍보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부산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 2024 이웃돕기 유공자 포상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포상식에서 2023년 한 해 나눔문화 확산에 귀감이 된 사람들에게 표창과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1992년부터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들의 학업 지원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 꾸준히 장학금과 의료비를 지원한 국제상회 박구건 씨 등 부산시장 표창 18개, 부산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장 표창 38개가 수여됐습니다. 한편 지난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서 부산은 약 123억 원을 모금해 목표 달성률 113.8%를 기록했습니다. 의령군이 올해 하반기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 융자금 14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범위는 개인은 운영자금 7천만 원, 시설자금은 1억 원까지며 농업법인은 운영자금 2억 원, 시설자금은 5억 원까지로 연리 1%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의령군은 이번 융자 지원이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